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투자 방법과 대상을 바꿉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게 되죠. 경기 침체, 불황, 위기, 떡락 등등등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릴 때 달러랑 금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합니다. 왜? 바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달러와 금이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을 옮겨가는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달러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일개 화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달러를 쟁여두는 걸까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쓰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세계통화입니다. 세계 외환시장에서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가 일어날 때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외환시장에서 여기저기에 달러로 거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달러가 필요할까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어쨌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달러가 수없이 많은 거래에 쓰인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수요가 많다. 팔려면 언제든 손쉽게 팔 수 있다. 가치 손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달러는 안전자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잠깐! 달러 말고 기축통화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오직 미국 달러만이 기축통화예요. 심플하죠. 미국 달러는 1921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가 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100년 가까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왜 미국 달러만 기축통화인가요? 그것은 바로 슈퍼파워 아메리카. 더 심플하죠. 강한 자가 왕자의 주인이 되듯 강한 나라가 기축통화의 권좌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고 그전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통화가 기축통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넘버원이 쓰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초강대국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한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미국은 절대 안 망해. 미국 달러는 믿고 쓸 수 있어. 사람들의 믿음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곧 신뢰가 가치를 보증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신뢰는 거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힘이 세다고, 경제가 탄탄하다고 무조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는 거래와 교환도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은 달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법 잘 관리해왔죠. 정치와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입김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사람들 입장에선 믿을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화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유로화는 브렉시트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빠지고 심지어 아예 해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죠. 중국의 경우는 위안화를 인민은행이 통제하고 관리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인민은행을 믿지 못합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도 않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무려 10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전에도 여러 기축통화가 있었던 만큼 미국 달러도 기축통화의 권좌에서 물러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달러야말로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는 한 말이죠.